자, 이제 다음 볼게요. 뭐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목이 이제 이온의 이동이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여기 역시 이제 알았어. 내신 시험 문제를 푸시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일단 무슨 느낌인지 좀 갖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먼저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순수한 물을 이렇게 떠놔. 알았죠? 그래서 순수한 물을 떠놓고 한쪽, 그 다음에 다른 한쪽,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요렇게 장치를 구성했다고 쳐. 이렇게. 알겠죠? 얘들아,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여긴 물이야. 불이 안 들어와요. 알았지? 근데 불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NaCl을 뭐야? 집어넣어. 알지? 그럼 NaCl 이렇게 들어가면 용해되면서 뭐 한다? 용해되면서 이온화요. 이렇게 Na 뭐가 되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되면서 이온화하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Na 플러스에서 Cl 마이너스에서 이온화하게 되면 이 Na 플러스는 어느 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가면서 그냥 들어. Cl 마이너스 이렇게 가서 얘가 전자를 내놔서 전자가 막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움직여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뭘 넣으면 NaCl을 넣으면 이렇게 뭐 한다? 불이 들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NaCl 같은 물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불러요. 전해질력. 그래서 뜻은 뭐냐 하면 분해해서 전류를 통하게 하는 물질이 전해질. 그래서 항상 순수한 물은 뭐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기 안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질 같은 물질을 집어넣어서 전기를 뭐하게 한다? 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Na 플러스는 일로 가고 Cl 마이너스는 이렇게 간다고 표현했잖아. 근데 이게 이온이 가는 게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냥 이온 너무 크기가 작으니까 눈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진 않아요. 다만 예를 들면 이거 뭐 황산구리 같은 뭐 구리이온 갖고 실험하면 뭐 보일 수는 있는데 그 특별한 것들을 빼고는 이게 이온이 이동하는 게 눈에 보여? 보이지 않는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 실험은 이온이 이동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뭐야?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이게. 알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A와 B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에는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고, 다른 한쪽에는 수산나트륨을 같은 양씩 떨어뜨린 다음에, 한쪽만 붉은색을 띄었대. 그럼 한쪽만 붉은색을 띄는 거는, 뭐 때문에 붉은색을 띄는 거야? 응? 뭐 때문에?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 질산칼륨 수용액에 뭘 넣어? 페노프탈레인 넣고 그걸 용액에 적신 거름 종이를 깐 다음에 한쪽에 HCl을 떨어뜨리고 한쪽에 뭘 떨어뜨렸을 때? 수산나트륨을 떨어뜨리고 한쪽만 붉은색을 띄는 거는 뭐 때문에 붉은색을 띄는 거냐? 염기. 그잖아.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하고 반응하면 뭐다? 붉은색을 띠는 거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치면 염기성의 성인 뭐 때문에? 수산화 이온이 OH- 때문에 뭘 띠는 거야? 자, 붉은색을 띠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거름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붉은색이 거름종이의 가운데로 뭐 한다? 가운데로 이렇게 쑥 붉은색이 움직였대. 알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실험을 할 때 먼저 여기하고 여기에 뭔가를 떨어뜨리기 전에 얘네를 먼저 한 거거든. 그러면 처음에 떨어뜨린 질산칼륨 수용액의 질산칼륨의 역할은 뭐 한 거야? 뭐야? 질산칼륨의 역할은 이 여기에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질산칼륨의 역할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이제 전해질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페노프탈레인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지시약으로 집어넣어서 이온이 뭐 하는 거를, 이온이 이동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떨어뜨리는 물질이 몇 개니까? 두 개잖아. 하나는 뭐가 되냐면 하나는 묽은염산이니까 HCl이고 또 하나는 수산화나트륨이니까 NaOH다 이렇게 돼. 그럼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니까 물에 들어가면 뭐 한다? 이온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Na 플러스에 OH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지금 앞쪽에 쓴 건 양이온이고 뒤쪽에 쓴 건 이제 음이온이었다고 쳤을 때 앞에 써 있는 양이온들은 무슨 극 쪽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야 돼. 뒤에 쓴 음이온들은 무슨 극 쪽으로 간다? 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죠. 근데 이제 원래대로 치면 이런 이온들이 이동하는 게 눈에 뭐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지금 지시약으로서 뭘 사용했기 때문에 페노프탈레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OH-라는 놈이 뭐 하는 거야? 플러스 극적으로 뭐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흐름에 맞춰서 뭐 하는 거야? 지시약, 페노프탈레인 색깔이 이렇게 붉게 변하는 게 쭉 나타난다니, 띠가. 근데 문제에서 어디를 가로질러 간대? 이 가운데 부분을 뭐 하는 거야? 여기 보면 붉은색이 걸음종이 어디를 통과한다? 자,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붉은색은 얘 때문에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잖아. 이 OH- 때문에. 그러면 이 OH-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저 가운데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OH-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OH-가 무슨 극에 끌려가야 되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야 되죠. 그지?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 NaOH를 떨어뜨리고 여기에 HCl을 떨어뜨렸다 라고 치면 저 OH-가 어디를 지나갈 수가 없어. 가운데를 지나갈 수 없겠지. 그잖아. OH-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가운데를 지나갈 수 없으니까 따라서 결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HCl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다. 이쪽에 NaOH를 떨어뜨려서 이 OH-가 요렇게 지나가는 걸 간접적으로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통해서 이온이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첫 번째가 붉은색을 띠게 하는 이온은 뭐예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OH-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러면 어디라고 하면 돼? 자, A쪽이다 이건데 이제 3, 4번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각각 문제를 풀면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3, 4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3번에서는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몇 종류,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4번은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설명한 걸 봤을 때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건 뭐야? 요거지. 그러면 이거잖아. 그럼 마이너스극 쪽으로 하는 건 요거니까 뭐야? 이거지. 그죠? 근데 실제로 문제집을 풀면 이게 답이 아니야. 알았지? 그럼 답이 아니라는 건 뭔가 더 뭐야?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야? 얘죠. 이게 지금 전해지기 때문에 얘 자체가 물에 녹으면 질산칼륨이니까 KNO3 이렇게 되니까 이게 K 플러스에 뭐야? NO3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K 플러스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되고 NO3 마이너스가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특히 내신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쟤를 무시하면 두 종류가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 내다가 잠깐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뭐냐라고 하면 플러스 이동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얘와 얘까지 꼭 반드시 추가해서 자, 세 종류가 되고 이쪽도 몇 종류가 된다? 자, 세 종류가 된다.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맨날 이제 일요일 반에서 내가 촬영하고 토요일 날 안 온 애들을 맨날 이걸 보라 하거든. 그럼 토요일 반은 진짜 시끄럽거든. 그래서 이 토요일 반 애들이 맨날 일요일 날 수업하는 거 이렇게 영상을 들으면 더럽게 재미없대. 왜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업만 하냐. 나도 잘 모르겠어. 거기 조합이 아무래도. 근데 이제 걔네들도 슬슬 이렇게 약간 승질 나기 시작했어. 걔네들이요? 응, 걔네들 내에서도 누구 하나가 자꾸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수업 진도 나가는데 약간 짜증나니까 승질 내는 애들이 나타났어.
자, 그래서 밑에 딸려있는 이제 01번 문제는 지금 푼 이제 이온에 이동하고 이제 동일한 형태의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에서 뭐 비슷한 패턴의 이제 그런 문제인데, 실험을 좀 약간 바꿔놓은 건데, 차이는 뭐냐 하면, 얘는, 요 그림상에 보세요. 질산칼륨 수용액 적신 거름 종이 위에 뭐 한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깔아놨어. 알죠?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놓고,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뒀어. 그랬더니 그림같이 실에서부터 어느 극 쪽이냐면 A극 쪽으로 색이 붉게 변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리트머스 시험제 색깔이 A극 쪽으로 붉게 변해갔다는 건 무엇이 이동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이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쪽으로 H 플러스가 이동하면서 점점 붉어지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Cl-가 이동해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A극과 B극이 뭔지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구분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질산칼륨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이 뭐야?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질산칼륨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해질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건 누구 때문이냐? 그러니까 Cl-가 아니고 산의 성에 해당하는 수소이온 때문에 이렇게 된다. 거고, 디귿이 무슨 극이냐 했으니까 H 플러스가 끌려가니까 여기가 자, 마이너스 극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플러스 극이 돼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온의 이동도 역시 산염기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정리해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지시약하고 pH.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서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설명한 부분을 그냥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지시약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뭐 BTB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페노프탈레인의 색깔 변화는 무의 빨이에요. 그래서 밑에다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식으로 색 변화가 있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는 뭐가 되냐면 메틸오렌지는 빨, 원래는 빨주노였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빨노로 바뀌었어요. 알지? 그래서 빨노의 노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산성, 중성, 염기성.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TB 용액은 마지막으로 노의, 초의, 파예요. 그래서 똑같이 산성, 중성, 염기성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그냥 폐맵이 해서 무무, 빨, 노노, 초파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죠. 어차피 고3 때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화학을 하면, 알았지? 뭐 물리나 생명에서 나오진 않는데 화학을 하면 이제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최소한 이제 지시학 정도는 기억해서 우리는 지시학을 통해서 여기 써있듯이 뭐다? 용액의 액성을 뭐 한다? 구별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의 액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서 그게 뭐가 된다? pH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pH는 정확하게 치면 수학에서 로그 배울 때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pH가 사용록으로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다라고 해서 수용액 안에 들어가 있는 수소 이온의 뭐냐 하면 농도,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가 있냐, 이제 그걸 표현하는 값이 뭐야? 이제 원래 이제 pH예요, 이 값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값인데 이제 어차피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지? 혹시 우리가 화원하는 게 아니니까. 화원 킬러 파트예요, 이거 pH도. 그래서 화원은 다 킬러야. 그래서 수용액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농도를 간단히 수치로 표현해서 7이 뭐가 되고, 아까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7보다 크면 뭐다? 염기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pH가 7이잖아, 7. 그럼 이제 이거보다 숫자가 작으면 pH가 몇이 있고 6이 있고 pH가 몇이 있다? 5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쳐봐. 이렇게 여기 값에 집어넣는다고 치면 pH 7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7승이에요. 그지? 그래야지 7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6이니까 여기다 몇을 넣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값이 뭐야? 더 큰 거야. 몇 배 더 커? 10배 더 크죠. 그래서 pH는 1 차이가 날 때마다, 여긴 그럼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5승이지. 그지?
그래서 숫자가 몇 차이 나면, 숫자가 1 차이 나면 몇 배씩 나는 거야? 10배씩 나는 거지. 그럼 pH 4면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pH 6이랑 pH 4는 수소이온의 농도 차가 몇 배 나는 거야? 100배 나지. 이런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지? 중학교 때. 별의 등급. 그잖아. 한 등급 차이가 몇 배야? 2.5배다. 그지? 그래서 5등급 차이 나면 밝기가 100배 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 그렇지? 왜? 응. 저희 학교 안 했어. 아, 그래. 응.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래, 니네 GT 있을 때도 안 배웠잖아. 너는 그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6 있고 5 있고 4 있다고 쳤을 때 pH가 1 차이 나면 몇 배씩 난다? 10배씩 난다. 그래서 숫자가 작아지면 수소연의 농도가 뭐야? 올라가는 거고, 숫자가 올라가면 이제 수소연의 농도가 뭐 한다? 작아져서 염기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왜 pH가 7이냐 나오는 거는 화원을 한번 배워요. 그렇지, 화원에 넣어, 화원. 아, 준성이는 방학 때 했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하긴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쉬운 문제 몇 개 좀 하면서 다시 지금 이제 지시학하고 관련지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01번 보시면, 자, 표는 어떤 지시학을 떨어져서 색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해서 이제 쭉 자료가 써 있어. 그럼 쭉 자료가 써 있어도 페노프탈린, 메티로렌지, BTB 이렇게 3개 나와 있잖아. 제일 좋은 지시학은 뭐야? 제일 좋은 지시학은 BTB예요. 왜냐면 BTB는 다 색이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일단 여기 BTB 색깔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A는 뭐다? A는 산이다. 그죠? 그 다음 B는 염기다. 그 다음 D는 산이다. 이렇게 이제 BTB 기준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그거 기준으로 산이라고 찾았으니까 요 가라고 써있는 A 수용액은 산이기 때문에 메티로엔을 집어넣으면 뭐 해야 돼? 알지? 빨간색. 여기 빨간색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 자, C를 봤더니 페노프탈레인을 봤을 때 무슨 색이래? 무색이지. 그럼 페노프탈레인 무색은 무무빨이잖아. 그럼 얘는 뭐 아니면 뭐야? 산 아니면 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티로렌지는 뭐다? 빨노노야. 그럼 메티로렌지가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건 뭐 아니면 뭐야? 중 아니면 뭐다? 염기죠. 그럼 여기 중복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봤을 땐 중인 거지. 그래서 C 수용액은 뭐가 된다? 중성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C 수용이 중성이면 BTB 용액 색깔로 봤을 땐 노초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초록색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시학 관련지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려면 딱 01번처럼 시험 문제를 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는 노란색이고 나는 초록색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비수용액은 염기니까 뭐가 있다? OH-. 그 다음 디귿선지.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수용액은 뭐야? 누구의 성질? 응? 누구의 성질이야? 산이잖아. 산은 금속을 녹이니까.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기체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수용액이니까 여기서 이제 뭘 찾으라는 거야? 산을 찾으니까 산이 몇 종류다? 2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알았지? 재현아, 뭐해? 그죠? 그래서 요렇게 시험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시학 자체도 좀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다음 빈칸을 좀 채워보세요. 그래서 비눗물, 식초, 레몬즙, 하수구 세정제. 이렇게. 그럼 비눗물 하면 뭐야? 손으로 만지면 무슨 느낌? 그럼 얘는 염기 있어. 식초는 먹으면 뭐야? 시잖아. 그럼 얘는 산. 레몬즙 먹으면 뭐야? 시잖아. 그럼 얘 산. 아까 얘기했지. 하수구 세정제, 머리카락을 뭐 한다? 머리카락을 녹여요. 그러니까 뭐다? 염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첫 번째, BTB용액 색깔 변화를 보니까 노초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도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 노란색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산이나 염기는 모두 다 이온화하니까 전기 전도성이 뭐하다? 다 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자, 금속하고 반응하는 건 누구의 성질이다? 산의 성질이지. 그지? 그러니까 염기는 반응하지 않고 산은 금속하고 반응을 자, 해요. 자, 요렇게 볼 수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시학과 pH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기면 중화반응과 산화환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중화반응의 예랑 그 다음에 산화환원을 이제 구분하는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01번 보면 이제 중화반응의 예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중화된다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뭐야? 중성으로 변한다 이런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이라는 물질이 있을 때 그 산이라는 물질을 무언가를 첨가하면 걔가 뭐야 하는 거야? 산에 있는 수소이온이 점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뭘 넣어주면 그렇게 돼? 염기를 넣어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중화반응이라는 건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게 뭐가 된다? 중화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위액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돼서 속이 쓰릴 때 재산제잖아. 그럼 재산제니까 산을 뭐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염기지. 그럼 위액이 뭐다? 산이 되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알죠.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 그럼 산성화된 토양이니까 말 그대로 산성이잖아. 그럼 거기에 석회가루를 뿌린대. 그럼 석회가루를 뿌리니까 석회가루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염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좀 특이하지만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이게 무슨 맞는 복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뭘 심는데? 이제 콩을 심어요. 이런 말이 써 있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콩을 심으면 콩이 무슨 역할을 해줘? 콩이 이 역할을 해줘요. 아, 진짜로.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맞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생명과학 1에 아주 나오는 중요한 파트야. 그러니까 생명과학 1에서 배워. 그리고 통과에서도 질소순환 파트에 있긴 해. 근데 이제 통과에는 질소순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뭐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생명과학 1에서는 항상 출제되는 문제야. 5단을 해서 5단.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콩이라면 이제 콩과 식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콩과 식물이 이렇게 콩이 있었다고 쳐. 콩이 있으면 콩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땅속에 뭘 이렇게 하고 있다. 질소를 그러니까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 근데 식물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소를 먹으면 소한테 단백질을 얻잖아. 그래서 그걸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얻어서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그럼 소는 단백질을 어디서 얻어? 풀에서 얻지. 그잖아. 그럼 풀은 단백질을 어디서 얻어? 스스로 만들어. 알았지? 그럼 풀이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려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그러니까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라고 다 배웠잖아. 생명할 때. 그럼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구성하는 원소는 C와 H와 O와 뭐다? N이에요. 그럼 반드시 식물은 CHON, 촌. 알았지? 촌. 여기 되게 맛있는데. 술집이거든. 신봉동에도 있고 막 성복동에 있는 술집. 치킨이 되게 맛있어. 치킨, 골뱅이 이런 거. 어? 교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촌이야. 촌. 그런 집에 있어. 촌. 촌 이렇게 써. 신봉동에도 있어. 성복동에도 있어. 저 성북도에도 나갔었고 신동도에서 요즘은 아, 있어 이렇게 한자로 촌이라고 써 있어. 너 한자 못 읽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CHON이라는 원소를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뭐 하는 거야?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럼 식물이 CHO를 얻는 거는 CO2나 뭘 통해서 H2O를 통해서 얻으면 돼요.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얘거든? 질소거든, 질소. 질소는 원래 어디에 제일 풍부해? 응? 질소는 어디에 되게 풍부해? 질소는 공기 중에 제일 많아. 그치? 근데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기 중에 질소는 그냥 N이 아니고 N2라고 해서 질소 분자로 존재하는데 이게 매우 뭐하는 놈이다? 매우 안정한 놈이야, 안정한 놈. 그래서 실제로 식물이 뭐 증산작용이나 이런 거 배우고, 니네 혹시 뭐 그 잎의 기공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냐? 공변세포? 그래서 그 공변세포가 입술처럼 생겨서 열리고 닫히고 하면 식물도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는 과정에서 뭐가 딸려 들어와? 질소가 딸려 들어오는데 그 질소를 식물이 뭐 한다? 쓸 수 없어.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숨 들이마시면 뭐가 제일 많이 들어와?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그거 다 뱉거든? 만약 내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흡입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내 스스로 몸 안에서 아미노산을 만들면 우리 고기를 안 먹어도 돼. 그런 시스템이 만약 우리 몸에 있으면. 그지? 근데 그럼 별로 맛이 없겠죠. 그 공기만 계속 마시고 있어도 몸에 단백질이 막 생길 거 아니야.
기분 나쁘겠지, 그럼. 그래서 결국은 식물도 역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뭐 할 수 없다? 쓸 수 없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제 식물이 이걸 쓸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콩가식물, 맞죠? 콩가식물의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보면, 이제 뿌리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뿌리를 확대해서 본다고 치면 뿌리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 뿌리가 있었다고 쳐봐요. 뭐 뻑큐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뿌리가 있었다면 뿌리에 이렇게 혹이 달려 있거든, 이렇게. 뿌리 주변에 이렇게 혹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혹이 달려 있어서 여기 혹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세균이 저 콩가식물하고 같이 뭐 하냐면 공생. 그러니까 공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식물이 광합성에서 어떤 양분을 만들면 그 양분을 뿌리에 뭐 하는 거야? 뿌리에 저장하면 그 저장한 양분을 뿌리옥 박테리아가 뭐야? 먹어. 알았지? 그럼 얘가 얘한테 뭘 제공했어? 양분을 제공했으니까 얘는 계속 만약에 이 양분만 혼자 처먹기만 하면 뭐 하는 거야? 처먹기만 하면. 이건 기생하는 거야. 기생충처럼.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식물이 자기한테 양분을 공급하면 보답을 해. 알았죠? 보답을 해서 식물한테 무슨 역할을 이렇게 또 해줘. 알았지?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좋은 거야.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렇게 서로 좋은 걸 뭐라고 보냐면 서로 이득이 생기면서 뭐 하는 관계다? 공생하는 관계다. 이렇게 돼요. 너네들은 부모님하고 무슨 관계야? 상리 공생 관계야? 지현아, 엄마가 너를 보면 되게 기뻐해? 왜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뭐다? 서로 상리 공생하는 관계인데, 그럼 얘가 왜 상리 공생하는 관계냐면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뭐 하는 거야? 만들어줘요. 알겠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뭐가 돼? 염기지. 그러니까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렇게 뿌리 주변에 암모니아를 만들어주면 이 암모니아가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과정에 이온 형태, 암모늄 이온 형태가 돼서 뭐야? 흡수가 돼서 토양에 염기성인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콩을 심는다라는 게 무슨 선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콩 자체가 존재하는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거기가 염기성을 띌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고 이제 맞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김치의 신맛을 뭐하게 해서 줄이기 위해서. 신맛은 산이잖아. 그래서 소다를 낸다 했으니까 그게 이제 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안의 음식물이 분해돼서 생긴 산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입안에 우리가 충치가 발생하는 건 내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물 찌꺼기가 남으면 입안에 존재하는 세균들, 그렇죠? 우리 몸에 기생하는 거지. 그 세균이 그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뭘 만드는 거야? 산을 만들어서 이 산이 치아 표면에 있는 이제 에나멜을 녹이면 치아가 썩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뭐야? 양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약의 주성분이 뭐가 되는 거야? 염기성 물질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뻣뻣해져요. 당연히. 알았지? 비누가 대표적으로 뭐니까? 염기 성분이니까, 염기. 그래서 그 염기 성분인데 그거를 이제 뭐 하는 거야? 식초, 이게 산이잖아. 요거로 헹구면 이제 중화반응에서 머리카락이 뭐 한다? 이제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집에 와서 실험해 보세요. 잘 돼. 식초 냄새 나지 않을까요? 근데 식초 냄새는 금방 날라가. 이 지구를 살리는 거야, 이게. 샴푸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 그렇다고 막 해보진 말고. 나는 해. 알았지? 진짜요? 나는 해. 나 맨날 운동 갈 때 그 운동 가면 그 발렌스에 이렇게 비누 있거든? 그래서 맨날 비누로 감고 저 식초 들고 다녀서 머리 헹궈. 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산화황이래. 그럼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산화황이니까 얘가 이제 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출하기 전에 산화칼슘이나 석회석으로 중화해서 제거한다 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염기가 되겠죠. 염기. 그래서 이제 중화반응 관련해서 시험 문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각각의 예시를 들어서 어떤 게 산이고 어떤 게 염기인지 뭐 이렇게도 뭐 한다? 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시면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얘들이 이렇게 확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얘들이 확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산염기랑 산화한원을 뭐 하는 거야? 찾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산염기와 산화한원을 찾는 거는 산염기만 골라내고 나머지가 다 뭐야? 산화한원이야. 그래서 쭉 읽었을 때 산염기를 빠르게 찾아보는 건데 일단 위에서부터 쭉 생각했을 때 자, 첫 번째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야? 3번. 그죠? 3번. 여기 있잖아. 레몬즙을 뿌린대. 그럼 레몬즙은 산인데 생선의 비린내는 없으니까 이 비린내가 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이어서 이게 뭐야? 염기예요. 그래서 염기와 산이 반응하니까 이게 산염기 반응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몇 번? 4번 보면 우주선 안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산화 리튬. 그죠? 수산화 리튬. 염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한다. 해서 이것도 일종의 뭐다? 자, 중화반. 그 다음에 아까 했지. 음식물을 섭취 후 뭘 한다? 양치한다. 이렇게. 자, 또 쭉 읽어보세요. 몇 번이 또 될까? 8번. 그지? 8번. 벌에 쏘이면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암모니아수니까 아까 얘기했지 뭐야? 염기죠. 그럼 벌에 쏘이면 이 성분이 뭐라는 거야? 산성이다라는 얘기지. 근데 벌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 얘들아. 저기서 말하는 벌은 무슨 벌? 저기서 말하는 벌은 꿀벌이에요. 알았지? 얘는 말벌에 쏘였는데 암모니아수 뿌려? 그럼 큰일 나. 말벌동은 염기성이야. 알았지? 이게 달라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요거 쏘였을 때 요거 한다는 거, 요거는 꿀벌한테 쏘였을 때. 니네 말벌한테 쏘여본 적 있냐? 응? 너 있어? 그러니까 꿀벌은 이렇게 쏘면 침을 이렇게 딱 꽂으면 몸에 있는 장이 다 빠지거든. 그래서 한 번 쏘이면 그냥 죽어, 꿀벌은. 근데 말벌은 뭐야? 침을 이렇게 빼. 그래서 주사기처럼 계속 뭐야? 계속 침을. 그래서 말벌한테 쏘이면 보통 한 방 쏘이는 게 아니고 수십 방 쏘이는 수십 방.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냐? 에버랜드 할머니 얘기해준 적 있지? 없냐? 내가 한번 얘기해준 적 있을 텐데.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에버랜드 이렇게 놀러, 니네 에버랜드 다 가본 적 있잖아. 에버랜드 가면 광장이지, 광장. 그지? 몰라? 광장, 이렇게 광장 있잖아. 그래서 광장에, 그 광장, 근데 원래 이 스토리가,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광장인데 그 광장에 그 할머니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있는 게 아니고 벤치에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조그만 애들이 그 주변에서 공 차기 하고 막 공을 이렇게 빵빵 차다가 할머니 누워있는 나무에 공이 이렇게 탁 맞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말벌통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 위는 말벌이 이렇게 할머니한테 다 뭐야? 할머니 떨어진 거지. 그래서 할머니 얼굴이 다 붙어가지고 할머니 얼굴 다 쏜 거지. 내가 봤다는 얘기야. 이게 본 게 아니고. 되게 스토리가 있는데 예전에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XX 트리키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이제 운동기구가 있어, 우리 집에. 이렇게 큰 기구가 있거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에서 과외하다가 이제 뭐 문제 풀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운동기구 옆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물을 마시고 이렇게 다시 오는데 여기 바닥이 다 핀 거야. 이렇게 쫙. 그래서 발가락을 이렇게 봤더니 발가락 여기 새끼발가락 내가 이만큼 이렇게 찢어졌어. 그래서 그 운동기구 옆에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에서 쇠가 이렇게 아주 얇게 이렇게 쫙 나와 있는 내가 그거 모르고 이제 쑥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잘려서 이제 이만큼이 잘려서 여기 살이 별로 없는 데니까 여기가 지금 흉터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쑥 이만큼 나간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분당에 살 때여서 그 옆에 이제 차병원이 있거든. 그래서 차병원을 갔어. 근데 이제 거기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차병원 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막 꼬맸지. 근데 이제 밤 됐는데 밤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소주병 이렇게 꽂혀 있는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야. 수건을 감싸. 이게 싸움 나가지고 소주병을 팍 찧었는데 이걸 뺄 수 없으니까 머리통에 소주병 박혀 있는 상태 수건을 막 이렇게 동여 매고 사람이 들어오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얼굴이 이제 이만큼 부은 거야. 나중에 이제 물어봤지. 할머니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에버랜드 갔는데 에버랜드에서 말벌이 떨어져가지고 얼굴 다 쏘여가지고 이렇게 부었다 하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말한 벌이라는 거는 뭐다? 꿀벌이에요, 꿀벌. 알았지? 말벌한테 쏘이면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말벌한테 쏘이면 무조건 병원 가야 돼. 알았지? 죽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또 중화 반응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요 밑에 있는 9번, 10번, 11번, 12, 13, 14, 15가 있을 때 얘는 다 뭐다? 더 이상 이제 중화 반응은 뭐야?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항상 나오면 이렇게 산과 염기를 보통 찾을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이제 그런 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다? 산화론 반응이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외우시면 돼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써놓은 거예요, 내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요게 이제 그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양적 관계예요, 양적 관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치면 반드시 요 화살표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 화살표의 표현은 첫 번째는 반응의 진행이야. 반응이 이렇게 진행돼요 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죠. 이렇게 equal. 뭐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 질량 보존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리고 요 화살표가 반응의 진행이기 때문에 항상 앞쪽에는 뭘 써야 돼? 앞쪽에는 반응하는 반응물만 쓰는 거고, 뒤쪽에는 반응물이 반응해서 뭐 하는 거야? 나온 생성물만 쓰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게 만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얘네들이 반응물이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 그럼 반응물 중에 일부가 뭐 할 수 있어? 남을 수 있잖아. 그잖아. 반응물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반응하면 두 개가 반응하고 둘 중에 누군가가 남을 수도 있잖아. 남은 걸 엿다 갖다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항상 화학 반응을 쓰잖아, 식으로. 화학 반응을 쓰면 항상 뭐 한다는 전제하에서 화학 반응을 쓰냐면 완전히 반응을 했다라는 전제에서 항상 화학 반응식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쪽은 반응을 하는 반응물만 표현하는 거고, 뒤쪽은 그 반응물이 완전히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뭐만 표현해서 쓰는 거냐면, 자, 생성물만 표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도 일종의 뭐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하고 뭐가 있어? 생성물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근데 중화 반응은 반응물이 뭐냐면 산하고 뭐다? 산하고 염기가 반응물이 돼요. 그래서 산하고 염기가 반응을 해서 얘네들끼리 뭐 하는 거야? 얘네들끼리 반응을 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네들끼리 반응하면 뭐가 생기냐면, 일단은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요. 알지? 그래서 산염기는 중화 반응의 반응물이 되는 거고, 물과 염은 중화 반응이 뭐가 되냐면 생성물이 돼요, 생성물. 근데 모든 화학 반응은 반드시 뭐가 있다? 열 출입이 있어.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데,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이 생기면서 중화 반응을 통해서 뭐 하냐면 열이 발생해요. 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이제 앞에서 배웠을 때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거 할 때 배웠잖아. 그래서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전형적인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그리고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반응이 일어나? 수용액 안에서만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럼 예를 들면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했을 때 중화열이라는 열이 발생해. 그럼 열이 발생하면 그 열로 물을 뭐 하는 거야? 물을 데우겠지. 수용액에 물을 데울 거 아니야. 그럼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그 발생한 열에 의해서 수용액에 열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온도가 뭐 하게 된다?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이라는 거 정의 자체는 산과 염기를 반응물로 쓰고, 그 반응물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 물과 염과 열이라는 게 뭐 한다? 발생하는 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중화 반응이다. 이렇게 불러.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보면서 이제 또 하나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가장 쉬운 거죠. 가장 쉬우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데, 뭐 저기도 써 있잖아. 산의 대표적인 게 HCl이고, 염기의 대표적인 게 이제 NaOH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수용액 안에 산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산이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온화해. 그러면 H 플러스가 뭐가 된다? 자, Cl 마이너스 형태로 이온하고, 그럼 거기에다 누굴 넣으면, 얘를 넣으면 얘가 Na 플러스에 자,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해.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할 때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뭘 만드니까
염을 만든다 했으니까 요렇게 뭐 하는 거야? 요렇게 반응을 해. 알았지? H 플러스랑 OH랑 마이너스랑 반응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반응을 해서 물이 되는 거야. 물이. 그리고 얘와 뭐다? 얘. NA랑 뭐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NaCl이 되는데 참고로 NaCl은 물에서 서로 절대 뭐 하지 않는 애들이야?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아니야. 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 안 한다? 반응을 하는 건 아니야. 언제 얘네들이 결합하냐면 물을 다 날리면 그때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요거하고 반응할 때 얘하고 얘는 뭐 하는 거고 얘는 실제로 뭐 하는 거고 반응을 하는 거야. 알지? 반응해서 뭐가 돼? 물이 되는 거고 얘하고 얘는 뭐야? 서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응하는 걸 얘네들은 뭐야?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야. 알죠? 얘네들이 반응해서 진짜로 뭐가 생기는 거야? 진짜로 물이 생기는 거고 NA하고 CL은 얘네는 반응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바라보는 애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물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반응해서 어떤 물질을 만드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알자 이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항상 중화 반응하면 중화 반응의 정의를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알자 이온, 구경꾼 이온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중화 반응을 하면 뭐가 발생한다 했어? 중화열이 발생한다 했잖아. 그럼 중화열이 발생한다는 건 실제로 어떤 화학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물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뭐야? 열이 많이 발생한다.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개념에 보시면 니은의 뭐 알자 이온 반응식, 디귿의 구경꾼 이온 이런 것들이 항상 중화 반응 정의할 때 같이 딸려 다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이제 몰농도라는 개념인데 이건 일단 패스한다는 거 화원을 할 때 할게요. 알았지? 중화 반응 기본 다 하고 산화원하고 중화 반응 화원을 할 텐데 그때 할 때 몰농도는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따 중간중간에 이제 농도의 개념이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중화 반응이 뭐가 나오냐면 양적 관계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식으로 내가 써보는 거야. 자, 중화 반응은 중요한 게 H 플러스랑 뭐랑 반응한다? OH 마이너스랑 반응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자, 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개수는 그냥 다 몇이야? 개수는 다 111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하는 비율이 1대 1의 비율로 반응한다는 거지. H 플러스 하나랑 OH 마이너스 하나가 반응하면 물이 뭐 한다? 물이 하나 나오는 반응이야.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얘네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반응하기 전, 그 다음에 뭐다? 반응, 그 다음에 반응한 뭐다?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뭐 했을 때 나눌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때 양적 관계라는 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라는 거는 양적으로 얘네가 반응해서 어떤 결과물이나 누군가가 남냐,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는 H 플러스가 몇 개 있냐면 140개가 있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몇 개 있어? 자, 100개 있어,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냐면 항상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는 140 있고 하나는 100이 있으면 양이 뭐 하는 애가 있어? 양이 적은 애가 있고 양이 많은 애가 있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가 이제 과량으로 부르고 얘가 있잖아, 이 100. 맞지? 얘보다 상대적으로 양이 뭐 하는 애야? 적은 애가 있는데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애를 이렇게 불러요. 한계 반응입니다. 그렇지? 한계 반응.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 일단은 해보는 건 반응을 뭐 하는 거야? 반응을 시켜보는 거야. 그럼 얘는 과량이 140, 얘는 양이 100이잖아.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까? 1대1로 반응하니까 얘 몇 반응할 때? 얘 100 반응할 때?
얘 몇 반응해? 1대1이니까 얘 100 반응해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똥멍청이 같은 생각하면 안 돼. 요거 100 반응하고 요 100 반응하면 재현아 이거 몇 생겨? 근데 이거 맨날 물어보면 야 이거 100 반응 100 반응 몇 생겨? 200이요. 미친놈이야. 알았지? 1대1대1이잖아. 그러면 H 플러스 100 반응하고 OH 마이너스 100 반응하면 H2 몇 생긴다? 100 생겨요. 100. 됐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반응을 뭐야? 반응을 끝내봐. 일어나서 반응을 끝내면 과량으로 존재하는 놈이 얼마 남아? 40이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 때 얘네 둘을 이렇게 혼합한다는 얘기야. 산과 염기를. 맞죠? 산과. 그러면 얘는 이제 뭐고? 0이고 물은 얼마 생긴다? 물은 100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 정의가 나오거든. 한 개 반응물의 정의가 나오는데 한 개 반응물의 정의가 뭐냐면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게 한 개 반응물. 알았지? 얘는 140 있고 얘는 100 있으면 물이 100 나오는 거는 양이 많은 과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뭐야? 양이 적은 한 개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양이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럼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항상 뭘 찾아야 돼? 한 개 반응물을 찾아야 돼. 알았지? 뭐의 양을 결정하는?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한 개 반응물을 찾아야지 아 물이 몇 개 생겨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H 플러스가 몇 개 남아? 40이 남잖아. 그럼 얘는 뭘 결정하는 거냐면 얘는 산과 염기를 혼합한 용액에 산과 염기를 혼합한 용액에 액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입력돼야 되냐면 과량은 혼합용액에 뭘 결정하는 거고 액성을 결정하는 거고 한 개 반응물은 혼합용액에 뭘 결정한다? 물의 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뭐야? 산성에 물은 100개. 그럼 얘는 얘 100개와 얘 100개잖아. 그지? 그럼 얘 100개와 100개 반하니까 물이 몇 개 생긴 거야? 100개 생기면서 수용액 안에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지. 그럼 우리는 보통 이 상태를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하나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게 자, 중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얘는 H 플러스가 남았으니까 액성이 뭐야? 산성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100에 140이니까 얘네 둘이 뭐하면 반응하면 이제 H 플러스가 한 개 반응물에서 물이 몇 개 생기고 100개 생기고 OH 마이너스가 몇 개 남으니까 40은 아니니까 과량이 OH 마이너스니까 과량인 OH 마이너스의 액성의 결정은 얘는 뭐다? 자, 염기성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알았지? 생성된 물의 양은 반응던 더 뭐야? 적은 양. 뭐에 의해서? 한 개 반응물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혼합한 용액. 혼합한다는 건 산과 염기를 뒤섞는 거야. 그래서 혼합한 용액의 액성은 뭐다? 과량으로 존재하는 놈이 액성을 결정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이제 푸는데 이제 쭉 뒤에 문제를 쭉 풀 텐데 양적 관계의 모든 과정은 수용액 안에 어떤 특정한 이온들이 몇 개 있는지 뭐 해야 돼? 계산해야지 답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용액 안에 어떤 이온들이 몇 개씩 존재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는 연습을 뭐 한다?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중하점까지 설명하고 잠깐 쉴게. 알았지? 괴로워하지 마. 아, 난 내일부터 쉬니까 달려야지.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보시면 이 중하점이라 해서 뭔가 이렇게 잔뜩 뭐야? 잔뜩 써 있어. 알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잔뜩 써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중하점이라는 건 항상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뭐냐면, 이렇게 통이 있을 때, 내가 통 안에, 예를 들면 산을 집어넣어, 이렇게. 만약에 만그래도 산을 집어넣으면 저게 뭐가 돼? 산성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이 염기를 조금씩 집어넣어요. 그럼 염기를 조금씩 집어넣으면 이제 산과 염기가 서로 뭐 하는 거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산에 있는 H 플러스의 개수가 조금씩 뭐야? 줄어들어.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존에 있던 산에 있는 H 플러스가 완전히 뭐한 순간이 생기겠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이 딱 생겨.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중성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중하점이라는 걸 표현하면 중하점은 뭐냐면 산과 염기를 섞은 뭐가 있을 때 혼합용액이 있을 때 그 혼합용액에서 뭐 한다? H 플러스
또는 OH-가 뭐야? 존재하지 않는 상태. 알았죠? 혼합력의 H 플러스와 OH-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중하점이다 부르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잖아. 그럼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액성은 뭐가 되는 거야? 액성은 중성이 되는 거죠. 화원으로 치면 약간 느낌을 바꾸면 H 플러스랑 OH-가 그냥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화원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그냥 통가를 배울 때는 중하점이라는 건 산과 염기를 섞은 어떤 혼합 용액이 있었을 때 그 혼합 용액에서 H 플러스나 OH-가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 지점을 보통 우리는 중하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런 게 이제 중하점이어서 중하점을 뭐 하는 거야? 중하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중하점을 찾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보통 산과 염기 문제가 나오잖아. 산과 염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수용액 안에 개수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알았지? 수용액 안에 산과 염기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뭐야? 개수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수를 파악함으로 해서 산과 염기에 뭐냐면 농도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과 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반드시 어디에서 중화가 되는지 중화점을 중화점을 찾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화점을 뭐 하는 방법, 중화점을 확인하는 법이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알았지? 어떤 지점이 중화점인데 중화점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뭐 해야 돼?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어야지 최소한 산염기 중화 반응이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잠깐 끊었다 이제 중화점 확인하는 이제 방법부터 쭉 설명을 좀 할게요.